10월 15일 수요일 프로토승부식 121회차 월드컵 예선전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스포츠 정보 및 프로토픽 조합픽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아도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고 분석만 받아보셔도 됩니다. 조합 및 공유픽 스포츠 정보를 원하시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응원도 하고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포메이션은 3-5-1-1이며 라스파도리가 전방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빌드업과 마무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레테기는 박스 안에서 공간 감지 능력이 뛰어나며 컷백 타이밍에 맞춰 문전으로 빠르게 침투하는 움직임이 인상적이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주도하며 세컨드볼 회수 이후 빠른 템포로 공격을 전환시킨다.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안정적이지만 최근엔 빌드업 구조와 세트피스 완성도에서도 발전이 뚜렷하다. 코너킥 시에는 니어포스트를 향한 런닝 점프 패턴으로 중간 헤더를 노리며 이 패턴이 매우 높은 성공률을 보여준다. 이러한 세밀한 루틴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핵심 무기이며 공중전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앙 라인은 토날리를 중심으로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며 이선 라스파도리의 연계로 공격 템포를 자유롭게 조절한다. 결국 세트피스와 점유율 싸움 모두에서 완성도 높은 경기 운영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 포메이션은 3-4-3이며 수비 집중력보다는 빠른 전환을 통해 기회를 만드는 팀이다. 아바다는 빠른 순발력으로 측면 공간을 공략하지만 전방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경우가 잦다. 간델만은 중원에서 압박과 볼 운반을 담당하지만 체력 부담이 누적될 경우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늦어진다. 페레츠는 공격 전환 시 패스 선택이 단조롭고 빌드업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점유 구간이 짧다. 이스라엘은 수비 시 5백 형태로 전환하지만 포백 라인과 미드라인 강역이 자주 벌어진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에서 세컨드볼 대처가 불안하며 박스 안 정리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조직력과 위치 선정에서의 불안이 겹치며 강팀 상대로는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붕괴가 자주 발생한다. 이탈리아는 세트피스 루틴과 점유율 관리 능력에서 유럽 내에서도 손꼽히는 완성도를 자랑한다. 반면 이스라엘은 전환 시 강역 유지가 불안하고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전반 초반부터 경기 리듬은 이탈리아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세트피스를 기점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아일랜드 포메이션은 4-4-2이며 콜린스가 수비라인에서 빌드업을 이끌며 후방 안정감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다. 브래디는 좌측 풀백에서 오버래핑 타이밍을 정교하게 맞추며 크로스 정확도와 세컨드볼 리사이클링 능력이 모두 뛰어나다. 메가치어는 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을 주도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 공격의 기점을 만든다. 특히 콜린스와 메가치어의 전방 압박은 한 템포 빠른 수비 전환으로 이어지며 중원 장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홈에서 경기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경향이 강하며 후방 빌드업보다 중원 탈압박 이후의 빠른 측면 연결을 선호한다. 전방에서 메가치어가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이선이 동시에 전진해 압박을 형성하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다. 체력적 이점과 전환 속도 모두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공격 시에는 세트피스 루트에서도 위협을 가한다. 아일랜드의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상대 체력 저하를 더 쉽게 유도할 수 있다. 아르메니아 포메이션은 4-3-2-1이며 세비키안과 샤고야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공격 전개를 이끄는 자원이다. 하지만 아르메니아는 전개 속도가 느리고 미드필드에서 압박을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다. 스페르치아는 중원에서 빌드업의 중심이지만 전진 패스 타이밍이 늦고 압박을 받을 경우 쉽게 끊기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동유럽의 아르메니아에서 서유럽 끝자락 아일랜드까지의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했다. 비행 시간만 6시간 이상으로 선수들의 피로 누적은 전반부터 경기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장거리 원정으로 인한 회복 시간 부족은 아르메니아 선수들의 압박 대응과 움직임의 반템포 늦어지는 원인이 될 것이다. 수비 라인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강역이 쉽게 벌어지고 후방 커버 타이밍이 느려 빠른 템포 공격에 취약하다. 아일랜드는 체력과 압박 강도에서 완벽히 앞서며 홈에서 강한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팀이다. 아르메니아는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빌드업 불안이 겹쳐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아일랜드가 템포 주도권과 세컨드볼 장악으로 완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라트비아는 5-3-1-1 전형으로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며 라인을 깊게 내리는 팀이다. 레그자는 최전방에서 압박보다는 세컨드볼 연결에 집중하고 하프라인 아래서 팀의 전개를 기다린다. 이카우니에크스는 수비 가담 비율이 높고 볼 탈취 이후 빠르게 전환을 시도하지만 패스 정확도가 떨어진다. 바르슬라반스는 좌측에서 수비 가담과 커버 범위가 넓지만 빠른 템포의 역습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라트비아는 5백으로 수비폭을 넓히려 하지만 중앙 강역 조정이 느려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는다. 특히 전환 상황에서 3선 강역이 벌어지는 순간 앵커 위치가 비면서 상대 미드필더의 침투에 노출된다.
후방 빌드업 구간에서도 볼 처리 속도가 느려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실수가 잦다. 그래서 장시간 수비로 버티는 형태를 택하지만 점유가 낮아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기는 어렵다. 잉글랜드는 4-4-2 전형을 기반으로 하되 갤러거를 중심으로 한 전술적 스윙 패턴이 핵심이다. 갤러거는 중앙에서 좌우로 공을 전환하며 상대 블록을 옆으로 흔들어 포켓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공간이 형성되는 순간 케인과 사카가 번갈아 포켓으로 침투해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만든다. 케인은 최전방에서 등지는 움직임으로 볼을 받아내며 이선 침투를 위한 리턴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 사카는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에서 드리블 후 안쪽으로 파고들며 빠른 템포의 컷백 연결을 주도한다.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도 절묘해 사이드에서 수비 라인을 늘려 중앙 진입 루트를 열어낸다. 공격 전개는 일정한 리듬으로 진행되며 세 번째 패스에서 수비를 찢는 전형적인 잉글랜드식 전환 플레이가 중심이다. 갤러거의 패스 스윙과 케인의 연계, 사카의 돌파는 이 경기에서도 핵심 패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잉글랜드는 갤러거의 중원 장악과 스윙 패스를 축으로 경기의 템포를 완벽히 지배할 것이다. 케인의 결정력과 사카의 폭발적인 돌파가 결합되며 라트비아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력, 전술, 체력 모든 면에서 우위에 선 잉글랜드가 이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스페인 포메이션은 4-3-3이며 빌드업 안정성과 전환 속도의 정교함이 공존하는 구조다. 예레미 피노는 우측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상대 수비를 단독으로 흔드는 아이솔레이션 전술의 중심이다. 그의 볼 컨트롤과 순간, 가속은 좁은 공간에서도 위협적이며 컷백 루트를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연다. 오야르사발은 좌측 하프스페이스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패스 루트를 만들어내며 필요시 중앙으로 이동해 전방 압박의 연결고리가 된다. 미켈 메리노는 경기 상황에 따라 펄스9처럼 전진 배치되어 중원에서 전방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변칙적인 움직임을 구사한다. 이러한 전술적 변화는 상대 수비 라인을 분리시키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공간을 창출한다. 스페인은 짧은 패스 네트워크를 통해 경기의 템포를 완전히 장악하고 상대를 하프라인 아래로 몰아넣는 점유 중심 전술을 구사한다. 후방 빌드업 시에는 센터백 강역을 넓히고 미드필더 라인을 끌어올려 중원 점유율을 극대화한다. 결국 스페인은 단순히 점유율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템포와 변화를 동시에 조율하며 경기를 지배한다. 불가리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중앙 수비 밸런스가 쉽게 무너지는 불안한 구조다. 니콜로프는 전방 압박 시 체력 소모가 빠르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다. 페트코프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스페인의 빠른 전환 템포에 대응하기엔 전술적 유연성이 부족하다. 크레프는 공격 전환 시 침투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라인 강역이 벌어지면 고립되는 경우가 잦다. 불가리아는 수비시 라인을 지나치게 낮추기 때문에 세컨드볼 회수율이 낮고 스페인의 2차 전개를 막기 어렵다. 특히 예레미 피노의 측면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 헬프 커버가 늦으면 우측 라인이 반복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으로 블록 수비를 시도하더라도 스페인의 짧은 패스 템포를 버티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스페인은 전술적 다양성과 유연한 템포 조절 능력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불가리아는 압박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고 수비 강역 유지가 어려워 후반으로 갈수록 밀릴 전망이다. 결국 예레미 피노의 폭발적인 돌파와 미켈 메리노의 위치 변화가 승부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며 스페인이 주도권을 잡고 완승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퀴라소 포메이션은 4-2-3-1이며 공수 강역이 매우 좁게 형성되어 있어 압박과 전환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있다. 로카디아는 전방에서 순간적인 스피드로 라인을 흔들며 역습 시 폭발적인 직선 가속으로 상대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마가렛은 좌측 하프스페이스에서 볼 운반 능력이 뛰어나며 컷백 타이밍과 볼 간수 능력 모두 안정적이다. 루메라투는 이선에서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으며 템포 전환 시 패스 선택의 정확도가 돋보인다. 특히 퀴라소는 전방 압박 후 볼 탈취 직후 세컨드 러너가 빠르게 침투하는 구조로 역습 전개를 완성한다.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템포를 조절하며 상대의 압박을 흘려내는 플레이가 인상적이다. 또한 수비 시에는 4-4-1-1 형태로 전환해 미드블록을 형성하며 압박 라인의 강역이 거의 무너지지 않는다. 이처럼 라인 밸런스가 탄탄하기 때문에 짧은 거리 패스로도 빠른 역습을 시도할 수 있다. 최근 자메이카를 상대로 보여준 높은 템포의 전환력과 결정력은 퀴라소, 전술 완성도의 상징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로카디아를 축으로 한 빠른 카운터 전개가 주요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포메이션은 4-4-2이며 두 줄 수비를 기본으로 하지만 라인 강역이 자주 벌어지는 약점이 있다. 가르시아는 폭넓게 움직이며 측면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낮아 세컨드 찬스가 연결되지 않는다. 몰리노는 중앙에서 패스 템포를 조절하지만 수비 압박이 강해질 경우 볼 간수가 흔들린다. 램퍼사드는 전방에서 압박을 가하지만 후방 지원이 늦어 공격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수비 라인은 속도 대응이 느려 역습 전개에 취약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드러낸다. 수비 전환 시 풀백 강역이 벌어지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려 상대의 침투를 제어하지 못한다. 그 결과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 해제가 원활하지 않으며 잦은 롱볼 의존도가 발생한다. 결국 이런 구조적인 한계는 로카디아의 직선 침투형 역습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퀴라소는 공수 강역이 촘촘하고 전환 템포가 빠른 팀으로 로카디아의 스피드를 중심으로 한 역습 패턴이 완성 단계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수비 라인의 대응 속도가 느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퀴라소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 라인 침투를 통해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전술 완성도와 전환 효율성에서 퀴라소의 우위가 명확한 승부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 기원하고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